태극기를 흔들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네.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탄핵 그 누명을 벗겨드리는데 제가 동생으로서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탄핵 반대 단체들은 오늘도 대한문안에 결집했습니다. 구호는 이제 탄핵 기각에서 탄핵 무효로 바뀌었는데요. 대선 때까지 주말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문 앞이 또다시 태극기를 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탄핵 기각을 외쳤던 참가자들의 구호는 하루 만에 탄핵 무효로 바뀌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역모이자 반란이라며 불복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9일의 재판관으로 헌법 문제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반역이에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어제 집회에 대해선 헌재 진입을 막은 경찰 측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정말 불상사였어요. 평화적으로 우리는 계속 할 거예요. 탄핵을 막지 못한 데 절망하며 눈물을 터뜨리는 참가자들도 곳곳에서 속출했습니다. 오늘 집회엔 김진태 의원 등 친박계 정치인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근령 전 유경재단 이사장도 애국 분향소를 방문해 헌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너무 참담하고 우리로서는 너무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집회는 격렬한 충돌을 빚었던 어제 집회와 달리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은 오는 대선까지 주말마다 탄핵 무효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보수 진영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박준규입니다. 집회 전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던 70대 남성이 숨지면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대통령 파면 만 하루가 지난 오늘 오후 여전히 곳곳에서는 오열과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과격한 행동도 이어졌습니다. 낮 12시쯤 태평로 파출소 앞에서는 친박단체 간부 박모 씨 등 2명이 방송 차량 위에서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또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방해한 혐의로 20살 김모 씨 등 참가자 2명도 입건됐습니다. 곳곳에서 참가자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고 과격한 구호도 튀어나오자 주최 측은 참가자들에게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말아주시기를 행복히 부탁드립니다. 사망자도 3명으로 늘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던 74살 이모 씨가 18시간 만인 오늘 아침 숨졌습니다. 또 경찰은 스피커를 떨어뜨려 1명을 숨지게 한 뒤 달아났던 65살 정모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취재진들을 폭행했던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폭력 시위를 한 참가자 16명이 입건됐고 경찰 3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지금 서울 광화문 광장에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된 오늘 집회에선 다채로운 사전 행사와 함께 시민들의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또 촛불 정신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담은 촛불 권리 선언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촛불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의 정치를 개혁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주권자의 행동이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참가자들은 청와대와 총리 공관, 도심 방향으로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광장으로 돌아와 대중가수들의 공연을 즐기고 있는데요. 이 공연을 끝으로 촛불은 막을 내립니다. 성인 돼서도 투표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대통령도 좀 잘 뽑아야 될 것 같고.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은 세월호 참사 3주기와 같은 주요 사안이 생기면 다시 촛불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 그동안은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만 이제 검찰의 강제 수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소환은 물론 체포와 구속도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계좌 추적이나 통신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기인데요. 대선을 앞둔 민감한 상황인 만큼 검찰은 시기와 방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시기에 대해 대선 전과 후 두 가지를 놓고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 아래 본격적인 대선 전국전에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선거 후에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여부를 신중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를 서두르려면 출국 금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는 검찰 수사의 신호탄이 되는 만큼 이를 통해 검찰의 수사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전산 시스템에 보존된 문서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주말까지는 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은 10만 쪽가량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초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의 피의자로 입건했고 특검은 뇌물 혐의 등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주변 조사는 검찰과 특검을 거치면서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이라 검찰은 증거 수집과 막바지 확인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언급한 입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공직자 인사를 포함해 대통령 연설문과 일정 등 문건을 전달받고 국정에 관여했다고 본 것입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일부 연설문의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았을 뿐이며 최 씨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도 헌재는 사실상 두 재단이 주로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에 이용됐다고 봤습니다.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이며 조금도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특히 최 씨와 공모관계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하지만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파면 사유 중 하나인 헌법수호 의지 부족으로 해석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그분이 누구든 만약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택에 들어가서 모가지를 끌어내서라도 출마시킵시다. 만약 제가 문전하려면 나오세요. 모가지 끌어내서 출마시킵시다. 그리고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도 훌륭한 분들 많아요.
김진태를 출마시킬까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람과 한번 붙여봐서 경선도 시키고 홍준표도 불러서 흥행하고 국민 관심 끌고 그러면 왜 못하겠습니까? 다음 대통령 만듭시다. 우리는 이미 우리 손으로 대통령 만들어본 경험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하면 돼요. 합시다. 우리가 우리 정권을 창출합시다. 동지 여러분을 믿습니다. 첫째요,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일이 있어요. 입당원서 써주세요. 가슴길에 반드시 써주세요. 그리고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문자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문자 날리면 나오세요. 가슴길을 내서 출발시킵시다. 사람이 흩어지실까봐 오늘 공지는 중간에 했습니다. 2부 처음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뒤에 출연하는 연사님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김을 빼버리면 안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목표 정하지 않으면 딱 50분 뒤에 또 한 번 땅을 치고 울어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가 됩시다. 같이 갑시다. 저는요, 대통령 만드는 게 어떻다는 거 알아요. 제가요, 2012년 12월 19일 선거를 앞두고 쇠가 빠지게 뛰다가 12월 12일 날 쓰러져서 성모병원에서 병실에 누워서 대선 지휘했는데요. 우리가 그 당시 새누리당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일을. 우리는 국민의 해부를 했기 때문에 돈 한 푼도 없이 했는데요. 우리가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경험이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때 저랑 뛰느라고 얼마나 쇠가 빠지게 울면서 일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서는 떠났잖아요. 깨끗하게. 그랬잖아요.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이깁니다. 고맙습니다. 음악 들어주세요.